수업할게요. 2교시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어렵나요? 아니, 부끄러워하지, 어차피 뭐, 방송에 보이지도 않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려우면,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강의하는 기법이 잘못돼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거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다 쉬우면 다 돈 벌죠. 분명히 진입의 장벽. 점점 어려울수록 이제 경쟁은 또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녹화하잖아요.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카페에 또 올리는데, 한 번 봐서 다 이해되면 이미 공부를 많이 했거나, 너무 쉽거나, 뭐 이런 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어려워야 되고, 두 번, 세 번 정도 더 보면, 그때는 이해되지 않을까. 어차피 돈 들어간 강의도 아닌데,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한 100여 명 넘는다고 그러는데,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한번 더 보세요.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 얼굴 봐야 뭐 그렇고, 제 얼굴 보는 데는 10년 전에 찍은 175강?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어요. 넥타이도 매일 뭐 갈아서 이렇게 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 나이가 안 되겠네. 당연히 지금은 뭐. 근데 강의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을 거예요. 그때는 참 카메라 앞에서만 찍었잖아요. 노량진의 웅진이 아니고, 웅진에서 만들긴 했지만 촬영은 노량진에 아주 유명한 학원에서 했어요. 175강 5달 동안. 그래서 화질은 참 좋았는데, 강의 내용은 지금이 나아요. 그때보다는. 그게 거의 10여 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노숙하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같은 내용이에요. 물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같은 주제를 갖고 다양한 사례를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주 거 보겠습니다. 충주를 얘기하는 이유는 부동산 진에 들어가서 보면 충주가 공급이 충주는 작은 도시죠. 근데 최근까지 공급이 좀 많았었어요. 이 작은 도시에 이게 공급이 이 정도 많으니까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충주에 뭐 특별한 어떤 호재가 없었거든요. 인구가 늘어난 도시도 아니었어요.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떨어지죠. 그랬는데 이미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태 떨어지다가 왜 오르냐? 올해부터 내년, 후년은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공급이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그걸 이미 아는 거죠. 이제는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충주 물건 보면요, 낙찰가들이 꽤 높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주가 사실 또 멀고,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청주에 비하면 한 4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투자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일단 필요 없는 거를 좀 지워버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충주 6627 연숙 주공이에요. 60평방. 가장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저는 60이라고 말씀드렸죠. 406동이에요.
407동이거나 401동 같으면 제가 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동양이거나 서양인 아파트는 남양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10%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돈을 더 주더라도 10%를 더 주더라도 남양 로얄층 로얄동 요즘 뭐 알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다. 좋은 동 좋은 층이 더 잘 팔려요.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전세 역시 먼저 나가고 이렇거든요. 저렴하다고 이게 동양시장을 하시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없어요. 조금 오래됐네요. 23년 단지 규모는 크고 집주인이 살고 등기부 문제 없어요. 가격을 보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네요. 다 이런 형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얘기하는 것도 많이 떨어진 아파트. 근데 이제는 더 안 떨어질 거라고 보면 그러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한 이 그래프를 여러 번 보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제가 골랐는지가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은 그냥 요 정도 얘기할게요. 투자. 근데 신건이에요. 아까 그 청주건은 신건에 이제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건에 들어갔어야 되는 물건도 있었는데 이걸 신건에 들어가야 되나? 1억 정도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1억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세를 9,500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투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을 볼게요. 군산 물건이 하나죠.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두 개네. 두 개인데 왜 하나는 없어져 버렸지? 그러면 5350을 먼저 볼게요. 5350. 군산은 참 호재가 없는 동네예요. 악재가 있었죠. 한 5년 전, 그 다음에 한 3년 전, 뭐 이렇게 악재가 있었죠. 현대중공업이 문 닫고, GM이 철수하고, 그래서 거기는 호재가 없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급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는 동네입니다. 여전히 호재는 없어요.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호재가 하나만 작은 호재라도 하나 있으면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 이거 보세요. 좋을 때는 이렇게 좋았었어요. 아름답게 떨어졌네요. 매끄럽게 떨어졌어요. 다행히 전세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붙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투자를 권하는데 호재가 없어서 오르기가 참 쉽지가 않다. 공급은 좀 줄어들어서 약간의 오를 가능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호재가 없어요. 호재가 있기만 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산 아래쪽이 이제 새만금이잖아요. 새만금. 그쪽에 어떤 호재가 있다 그러면 좀 급등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호재가 없어요. 현재까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에 하나 더 있죠. 그거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미룡주공도 아파트 보시면 뭐 초등학교 가까이 있고 단지가 크잖아요. 시내에 있고 그래서 권하는 쪽이고요. 두 번째 물건이 2924. 이거는 재작년부터 제가 조금 권했던 단지예요. 수송동 제1O2그라운드에 층 괜찮죠? 이거는 좀 커요. 33평 한번 떨어졌고 그래서 오늘 소액 투자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쪽이에요. 다른 문제 없죠? 등기부가
복잡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격, 예. 아까 앞에서 봤던 군산에 비하면 안 떨어지는, 조금 떨어지는, 그죠? 그만큼 여기는 선호하는 단지예요. 군산 사람들이. 예, 그리고 신축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안 떨어지고 전세는 밑에서 잘 받쳐주고 있는. 이렇게 한 번씩 꺼질 때는 이때 신축 아파트 분양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한 번씩 전세가 빠지거든요. 예, 안정적인 비교적 그런 쪽에 2008년이니까 10년 조금 넘었죠. 신축은 아니지만 구축도 아닌 그런 쪽에 위치를 보면 단지 안에 학교가 있다. 그죠? 여기 1단지 1차, 2차거든요. 학교가 있는. 그래서 군산의 젊은 얼마들이 좋아하는 단지. 이렇게 소문나 있더라고요. 이런 데가 가격이 참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세를 한번 볼까요? 84.85. 대체로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요. 그래도 꾸준히 있어요. 84.85.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은데 2억 천 정도 보면 되겠고 전세도 꽤 높아요. 1억 9천. 그러니까 아까 금액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했지만 일단 잔금을 넣고 난 다음에 전세가 나간다면 그렇게 뭐 큰 돈 들어가는 데만 한 2천 정도 들어가겠죠. 결국 이거는 수익은 올라줘야만 되는데 참 올라줄 만한 어떤 동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원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지역은 멀리 순천이에요. 순천은 무지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가격을 참 유지해 왔어요. 조금 오르거나 그리고 전세가가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전남, 순천, 해롱면, 여기에 이제 청솔이 많이 했었고요. 호반도 많이 했어요. 이 학원에서 학원생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한 청솔 아파트, 호반 아파트, 시대 아파트 다 하면 한 4, 500개 되고 투자예요. 빚도 많아요. 빚도 무지 많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 아파트가 꾸준히 경매가 많이 나와요. 이 아파트를 임대주는 어떤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서 꾸준히 많이 나오고, 특히 작년에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죠. 37번도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워낙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투자하려면 거리가 멀다라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먼 만큼 한 개, 두 개 투자해서는 안 돼요. 왔다 갔다 뭐 길에서 돈은 다 깔아버리죠.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뭐 5개, 10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렇다면 이 단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순천이라는 지역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는 순천 시내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붙어 있고요. 그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 순천이라는 작은 도시지만 여수, 이 아래 여수, 이 파란색은 다 공단이죠. 여수 화공단. 여수나 광양이 가까워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 여순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수, 순천, 광양을 거의 하나의 도시로 봐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포스코가 있고, 여기는 화학공단이 있는데, 화학공단,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관광도 있고, 그래서 이 순천이 광양이나 여수를 가기 위한 이 배후도시, 베드타운,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들이 꾸준히 거래가 잘 돼요. 그런데 입주량을 보면요, 입주량이 좀 있다가 없다 그러는데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적당량의 입주량이 항상 있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막 넘쳐나지도 않고, 뭐 이때는 좀 많았었네요. 그냥 적당한 양. 근데 이거를 순천만 봐서 되지 않고요, 여수나 광양까지 봐야 돼요. 그렇죠? 공급도 꾸준하고, 그 다음에 광양. 요 세 개 도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고, 여기 임대가 잘 나가요.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좀 오락내락 했는데 거의 뭐 어쨌든 별로 떨어진 걸로 보이진 않고, 전세가 밑에서 엄청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순천 이쪽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 지역을 좀 더 검토하고, 이 단지 여태 낙찰된 거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계속 모으시겠다면 관심을 갖고, 그냥 한 개, 두 개 낙찰 받을 거면 하지 마시라. 실제 제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멀어요. 정말 멉니다. 여기서 순천이 KTX 다니는데 한 3시간? KTX 타면 광명에서 가시면, 차 갖고 가면요 하루 만에 볼일 보고 못 와요. 그 정도로 멀어요. 그러니까 투자한다 그러면 그룹으로 여러 사람이, 우리하고는 이제 그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아까 수백 개 투자했고, 그러면 몰라도 혼자 독립군처럼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 그러려면 한 5개, 10개 이렇게 많이 하면 몰라도. 그러려면 이제 또 법인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성은 좋다고 봅니다. 임대 투자성은 좋은 쪽입니다. 자, 아파트가 하나 더 있네요. 창원. 힘든 도시죠? 힘들어요. 왜 힘드냐? 참 큰 도시잖아요. 창원이 마산, 진해, 합해서 이제 창원 4개 구가 있는, 4개 구가 아니네요. 5개 구가 있는 무지 큰 도시인데, 일단 산업이 엉망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집값이 무지 비쌌는데, 그래서 공급이 많았었어요, 최근에. 작년까지. 무지막지 많았어요. 근데 그쪽 산업공단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제도 가깝고, 거제도 문제가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업원, 두사중공업, 뭐 이런 쪽 힘들었죠. 원자력 발전하고 관계되는 회사들 힘들었죠. 그래서 창원이 되살아날 거는 어떤 호재가 있는 건 아니고,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공급이 줄어서 회복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산업은 여전히 좀 많이 침체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역시 멉니다. 그저께 제가 창원 갔다 왔거든요. 광명에서 역시 KTX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개 나왔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여러 개 나왔는데, 여러 개 나온 거는 이제 임대 목적으로 여러 개 가져가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바닥이라는 측면에서 해도 된다라는 건데, 가격을 작은 평수예요. 부담은 없죠. 근데 이거 달랑 요거 한 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 몇 개가 나왔으니까 한다 그러면 능력이 되면 뭐 3개, 5개 또는 10개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자, 어쨌든 꽤 많이 올랐다가 단기간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 단기간이라고 하지만 이게 5년이에요. 한 4년 되네요.
그리고 지금 약간 회복하는 그런 느낌. 전반적으로 창원이 그렇습니다. 약간 회복하고 있는데 쑥쑥 올라주지를 못합니다.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한때는 1억 4천. 그리고 지금은 8천, 9천.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시세를 예를 들어서 높게 봐도 1억인데 그럼 이 최저가가 1억이나 되니까 한 번 더 떨어져요. 이번에 하시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잖아요. 내일 또 짐 싸들고 또 창원 가시면 안 돼요. 이번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왔는데 검토해서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시고. 이번에 낙찰이 뭐 한두 개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대부분 낙찰 안 될 거라고 봐요.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저는 시세를 9천에서 한 9,500. 전세가 높아요. 한 8천. 그리고 월세는 한 1,000에 30. 이런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못 쓰는 게 있어요. 못 쓴다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괜찮네. 말을 잘못했습니다. 8,300이 대항력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8,300 이상에는 낙찰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문제 없어요. 8,300 이상에 들어간다면 다 배당되니까 문제 없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전액 배당이니까 세입자하고 대화가 참 편해요. 자,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투자를 고려해 보시라. 자, 이제부터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얘기할 텐데 앞에 아파트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태 앞에 시간에 아파트를 열 몇 개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얘기할 텐데 이 차이점이 뭔가 같은 점은 공동주택이다, 집합건물이다. 그죠? 이건데 차이점은 많아요. 일단 규모가 아파트가 훨씬 일반적으로 이제 크고 빌라는 거의 뭐 한 동, 두 동이잖아요. 오피스텔은 그 중간 정도 될 것 같고 아파트는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요. 관리소가 있어요. 오피스텔도 있죠. 빌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낙찰자, 소유자가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는 지금 아파트를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임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세든 월세든 이 아파트는 이 수익을 두 가지를 보잖아요. 임대 수익, 그 다음에 매도 수익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게 커요. 아까 임대 수익은 뭐 5% 많이 나오는데 10% 나온 것도 있기는 했어요. 경매하는 사람이 투자 수익을 10% 보고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커피 1등 사는 사람들은 뭐 5%, 6% 수익도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투명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외성이 있어서. 그래서 수익률이 저는 20% 이상 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런 거는 아까 100% 나온 것도 있었어요. 연수익이. 물론 그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고 저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20, 30%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임대 수익이 그렇게 안 나와요. 한 5%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것만 보면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20, 30%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는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뭐 한 30, 40 나오면 건물권 괜찮다 이거죠. 오늘 얘기하는 건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였고요. 근데 빌라, 지금부터 얘기하는 빌라는 이 임대 수익과 매독 수익 중에 이게 크지가 않아요. 빌라가 오르나? 잘 안 올라요. 오를 수도 있죠. 잘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이 수익률이 10%, 20%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물론 크면 좋겠죠. 그럼 이게 크려면 어떻게 되나? 집값이 오른다고 빌라가 자동 오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오르려면 재개발이 되거나, 그죠?
재개발, 재건축 뭐 같은 쪽으로 보죠. 이런 쪽이 되건 아니면 주변에 역이 생긴다거나 이런 호재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호재가 있어야 이게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쪽의 물건을 고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빌라 임대 수익이 20% 나와. 저는 이게 20%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 수익이 없으니까 이것만 갖고는 저는 투자하는 거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다가 관리를 엄청 신경 써요. 주로 이제 월세도 사는 사람들, 뭐 겨울에 뭐 얼었다고, 물 안 내려간다고, 위에서 비 샌다고, 뭐 하여튼 관리해야 될 일이, 신경 써야 될 일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호재, 이게 없다면 저는 빌라를 권하지 않는 쪽이에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 이거는 이런 호재가 더 없어요. 그 대신 요 임대는 좀 더 안정적이죠. 오피스텔은 깨끗하고 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가 이게 더 안정적이지만 이 매도 수익을 기대하는 건 이거는 더 없어요. 물론 여기 생긴다면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을 몇 번 투자해 봤는데요. 오피스텔은 투자할 게 아니다. 정말 이제 나이 들어서 그냥 월세 받는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할 만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료에도 오피스텔은 뭐 단연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굿모닝 타워, 이게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이거를 고른 이유는 일단 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있어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제가 알아요. 예전에 거의 우리 학원 초창기에 낙찰을 여러 개 받았었어요. 그때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건 좀 저가로 받았죠. 그래서 내용을 아는데 이게 길병원 옆이라서 간호사들이 여기만 월세 들어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괜찮기는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저렴한 거 참 괜찮고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 임대가 근데 요 주변에 오피스텔이 좀 있어요. 신축도 있고 그래서 경쟁은 심한데 좀 어쨌든 오래된 거라서 좀 저렴하게 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쪽.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시세가 얼마냐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저는 이것보다는 아파트는 시세를 판단하는 게 참 좋습니다. 거래도 많고 중개업자들이 많이 취급하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저는 가격을 볼 때 가격이나 거래 상황을 볼 때 이걸 봐요. 오늘은 처음 보여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전월세 일단 전월세가 많으니까 이렇게 검색을 최근에는 없으니까 작년 인천 남동구 월동 이렇게 오피스텔 하면 굿모닝이 나오겠죠? 굿모닝 그죠? 나오죠? 그러면 이걸 다시 누르면 1년치가 다 나와요. 경매 나온 게 42.24예요. 그러면 어쨌든 거래가 좀 있네? 그죠? 월세 거래나 전세 거래가 좀 있네? 42.24는 1000에 40 받겠네?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거래가 좀 있네? 1000에 40 받겠네? 근데 매매는 없네.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매매는 몇 건 안 되죠? 42.24, 8,500. 뭐 매매도 8,500, 전세도 8,500이야. 오피스텔이 그래요. 매매가는 전세가는 거의 비슷해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죠? 안 오른다. 오르는 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2018년이나 17 밑으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가격의 변동을 알 수가 있잖아요.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바로 팔리지도 않고 제가 투자해봤어요. 안 팔리더라고요. 지금 금천구의 오피스텔을 그때 트웨이스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46개인가를 낙찰을 받았는데 다 나왔어요. 오피스텔 한 동이. 그게 한 120개 중에 한 46여 개를 낙찰받았는데요. 낙찰가가 한 5천, 6천 정도였어요. 그 전세를 1억 천에 줬거든요. 돈 버는 것 같죠?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돈 번 게 아니죠. 전세 주고 내가 내 돈 다 회수하고 돈을 오히려 더 회수를 했는데 그게 팔려야 수익이잖아요. 전세 1억 천 줬는데 나중에 1억 5백에 팔았어요. 팔고 싶었어요. 그거 팔아서 차를 샀죠. 거의 한 6년 동안 안 팔려갔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그렇습니다. 잘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월세 따박따박 받는 그거 외에는 매력이 없다는 거. 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거 바뀌어버렸네. 이거 가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524, 923.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매매가가 8,500이잖아요. 그럼 이걸 8천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8천의 낙찰, 8천 이하에 될까? 8천 이하의 낙찰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8천의 낙찰을 한번 받아볼게요. 낙찰을 8천에 받겠습니다. 시세가 8,500이니까. 일단 이렇게 가정해보고, 여기 세입자가 살잖아요. 조금 전에 보면. 이 물건이 1,000에 43만원 세입자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얼마 안 들 거라고 봐요. 그래도 이게 주택은 아니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행정법상으로는. 이 주택이 아니어서 취득세 이런 게 좀 더 들잖아요. 그래서 8,800 이렇게 가정해봤습니다. 실제 이 정도 안 들 거예요. 지금 뭐 추리할 게 없다면 이 비용은 한 500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것도 대출을 어쨌든 받는 걸로 했습니다. 70%. 그러면 이자는 이 정도 내야 되는데 아까 임대가 1,000에 43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200을 투자해서 26만 원. 오, 24%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 괜찮아. 아까 아파트에 비하면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걸 나중에 판다.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어쩌면 9천 정도. 아까 제가 시세 8,500 받거든요. 그 사실 이 8,500에 살 수 있는 걸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9천에 팔아봐야 수익률은 사실은 여기서 큰 변동이 없어요. 요거 200이잖아요. 그죠? 네, 플러스 26 곱하기 24 해서 이거를 2200으로 나누면 한 6% 나오겠죠. 연. 앞에 우리가 다뤘던 아파트에 비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요. 신경은 덜 써요. 그리고 물론 위치가 좋으면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은 그렇게 뭐 길병원이 가까워서 임대가 나간다는 정도지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셨죠? 오피스텔에 투자한다고 저한테 오면 얘기를 길게 안 하고 싶어요. 다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안정적인 월세? 경매를 안정적인 월세를 위해서 경매하는 건 아닌데 조금 뭔가 좀 위험성이 있지만 수익이 더 큰 거를 목적으로 이제 경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잘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주도에 오피스텔 67개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상황, 그게 한 7년 전에 67개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36억인가 33억에 한꺼번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저렴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주도의 집값이 막 오를 때잖아요. 그리고 거기 월세가
한 개에 45만원에서 55만원 나왔거든요. 실물이 좋았어요.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였지. 그냥 그게 한두 개 나왔다면 당연히 안 했겠죠. 자, 두 번째 묶음 볼게요. 527 여기 역시 인천인데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에도 어떤 좋은 영향이 있기는 할 거야. 근데 아파트만큼 그렇게 확 오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논현동이면 어쨌든 역세권, 그죠? 네,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는 좀 수시로 잘 나가는 그런 쪽. 뭐 여기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요. 가처분 근저당 뭐 상관없고요. 전혀 문제 없는데 역시 국토부 쪽으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잘 보세요. 19년 인천 남동구 연동 두 손 지젤 두 손 여기 있죠? 지젤. 그럼 여기 나오면 요거를 한 번 더 누르면 1년치가 나와요. 2019년 1년 동안 거래된 거. 오, 거래가 많이 됐네. 전세가, 임대가. 그런데 경매 나온 게 48, 1억 2천 전세, 그죠? 1억 2천 전세, 월세, 1000에 60, 뭐 2000에 50, 뭐 이렇게 받을 수 있겠네. 그죠? 이런 걸 알아야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얼마에 입찰할 건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2019년에서 18년 검색. 역시, 그죠? 1억 2,500, 2천에 50. 그죠? 2천에 50.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매매도 되나? 매매가 잘 안 돼요. 되기는 되는데,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같아요. 그죠? 네, 되기는 되네요. 이걸 한번 볼까요? 2018년도에 이랬는데, 그 이전에 2014년도에는 어땠을까? 그때 가격이나 3년, 4년 흐른 뒤에 매매 가격이나 변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참 안정적이죠? 그죠? 참 안정적이에요. 괜히 우리는 이런 거 투자하고 싶진 않다. 근데 월세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2019년에 매매, 그죠? 투자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이런 걸 권하지는 않아요. 왜? 해봤으니까. 근데 월세에 나오는 게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분들은 있어요. 따박따박 60만원? 1000에 60?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산해보면 수익률은 나와요. 계산해보면 수익률은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얼마에 낙찰 받을까? 시세가 1억 2,500인데 1억 2천에 낙찰 받는 거는 나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럼 1억 1천에 받아볼게요. 1억 1천 이하에 받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1억 1천으로 가정해볼게요. 비용 한 1,000만 원 들지 않을까? 1,000만 원까지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거의 매매하는 거에 매매하는 것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출 7천 받고 이자 내고 임대가 저는 2천에 50, 1천에 60보다 2천에 50. 그러면 3천을 투자해서 29만 원, 한 2% 가까이 나와요. 이거 나쁘지는 않아요. 과연 이걸 얼마에 팔 수 있을까? 1억 3천에 못 팔 거? 여태 1억 3천에 거래된 게 몇 개 있기는 있었어요. 1억 2,500이면 달랑 500만 원 남자고 이걸 하나? 물론 29만 원씩 뭐 이것도 있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40% 나올까?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검토했던 아파트에 비하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 대신 이게 안정적이라는 측면은 있어요. 내가 관리 안 해도 되고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은 있어요. 거기다가 정말 어떤 호재가 있다면 조금 올라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피스텔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빌라는 어떤가? 빌라는 좀 평범한 측면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재가 있는 빌라. 오피스텔은 호재를 찾기가 어렵는데 빌라는 호재가 있거든요. 때로는 이 후진 93년이면 사실은 아주 오래된 건 아니네요. 27년. 단지는 좀 큰 편이에요. 빌라치고는. 대지 지분이 커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게 검색을 해본다. 검색을 쭉, 여기도 어떤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왔어요. 여기 나와요. 요 단어가 있죠. 재건축 재건축 대상이네. 영도로 봐서는 아직 재건축 할 때가 아닌데, 재건축을 어쨌든 지금 진행하네? 이 재건축은 소유자들이 서로, 맘만 맞으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해서 투자 승인날을 다시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낙찰을 받고 전세를 주고 또는 월세를 주고 가지고 가다가 얼마에 팔아서 이게 수익이 나오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언제 되니까 그때까지 가져가다가 이걸 재건축을 원하는 누군가 이런 거를 분양권을 원하는 누군가에게 처분해서 수익 내지 이런 쪽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태까지 한 아파트나 오피스텔하고는 다른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갖고 가는 동안 뭐 월세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건축이 시행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사가고 이사비 받고 그죠? 또 뭐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른 측면이에요. 그런 쪽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현장 가봐야 돼요. 이게 재건축 대상인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고 이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원인가? 그래서 내가 낙찰 받으면 이 사람의 권리를 승계를 받나? 그죠?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 있나? 사업성이 있나? 그래서 과연 이걸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대지 지분당,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대지 지분당 2천만 원이면, 이게 아까 12평인가 그랬거든요. 대지 지분이. 16평이요. 그러면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네.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최근에 거래된 거는 8,500의 거래들이 좀 있었어요. 거래되는 거는 아까 제가 했던 여기 들어가서 보면 돼요. 임대는 보나 마나요. 아주 낮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 거래가 있었나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나 거래가 좀 있었는데 한 8,500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보다는 저렴하게 사야 되겠죠. 이거를. 근데 아주 저렴하게 살 수는 없어요. 8,500이 거래됐다면 적어도 한 7,500, 8,000에 낙찰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가 아까 아파트처럼 그런 수익을 보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보는 이 물건이 이제 그런 쪽이에요. 신축이죠. 그죠? 신축이에요. 공구면. 그리고 저는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거의 역세권이나 이런 쪽 선택하거든요. 역세권. 그리고 장래에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뭐 그런 내용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살기도 대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살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가깝고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네.
자, 이게 거래된 게 과연 이거 매매가가 얼마일까? 우리는 감정가를 믿지 않잖아요. 그냥 참조만 하죠. 거래가가 얼마일까? 이거 찾아봐야 돼요. 어떤 쪽으로 찾냐면, 저는 여기 국토부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 비슷한 시기에 지은 비슷한 빌라가 얼마에 거래됐나, 얼마에 전세 나갔나, 이걸 찾아요. 빌라 이 똑같은 거는 그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빌라 한 동, 두 동이면 다 해봐야 뭐 10집, 16집 요런 정도라서 사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이 동네 금암동 같으면 거의 신축 비슷한 시점에 지은 빌라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럼 그거 거래된 게 결국 이거의 시세라고 좀 본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리고 매매로보다는 전월세가 많거든요. 볼게요. 2019년 인천 서구 금암동 너무 많이 했다고 이러네요. 11건에 46323 맞나? 확인되었대요.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거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아까 이 경매 대상인 이게 09년식 대략 한 10년 됐고 중요한 게 40평방이잖아요. 그 비슷한 거를 여기서 09년 예를 들어서 뭐 11년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 경매 나온 게 639번지인데 뭐 비슷한 위치 그리고 비슷한 평형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게 결국 이 빌라의 시세하고 시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한 1억 2천. 이게 면적이 40평방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1년 요렇게 1억 3천이잖아요. 요건 저렴하네. 2008년 이건 넓은 거니까 2억 2천. 11년 이것도 크네요. 1억 3천. 그러니까 요런 걸로 보면 여기 40평방이니까 시세를 한 1억 2천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전세였네요. 전세. 그 다음에 매매는 매매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시세는 한 1억 2천 전세는 한 1억에서 1억 천 정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월세는 2천에 40 근데 여기도 2,040으로 되어 있네요. 아시죠?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얼마에 낙찰될까요? 보통 거의 전세가 이상의 낙찰이에요. 제가 전세가를 1억에서 1억 천으로 봤거든요. 그걸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나중에 아파트든 빌라든 옵스텔이든 실제 정상적인 전세가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는 없어요. 전세가에 낙찰받으면 무기 투자죠. 무기 투자 맞죠?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그 이상으로 전세를 줘보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무기 투자인데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뒤에 뭐 하나 보기는 봤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게 시세를 저는 1억 2천 전세를 1억에서 1억 천 월세를 2천에 40 정도로 본다고요. 근데 낙찰가는 거의 이 정도이지 않을까. 이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세입자가 사니까 세입자가 배당을 받는 세입자였거든요. 그러면 뭐 이사비 별로 안 들어도 되고 수리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1억 2천 대출을 70% 받고 이자가 이 정도 그 다음에 2천에 40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죠?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 총 투자해서 이 정도니까 2,300을 투자해서 많이 남죠, 그죠?
한 9% 나와요, 시수익. 그러니까 이거 보고 투자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것도 이걸 더 이상의 금액으로 팔아야만 돼요. 그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거죠. 과연 1억 3천에 매도가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파트는 저는 가능해. 이전에 그런 금액이 거래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호재가 있으니까 오를까 이게 되는데 빌라가 이게 1억 3천에 거래가 될까? 이렇게 봤잖아요. 2년 후에 이렇게 올라 있을까? 역시 오피스텔처럼 어떤 호재가 없다면요. 이게 좀 불안해요.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수익은. 그죠? 2년 동안 수익은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61% 나와요. 그럼 연 30%니까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불확실하다. 또 이것도 있어요. 거래가 될까? 아파트는요. 내놓으면 팔려요. 안 팔리면 한 500 깎아주면 돼요. 웬간하면 팔려요. 근데 빌라는 안 그래요. 오피스텔도 지금 6년 갖고 갔다 그랬잖아요. 안 팔렸어요. 그거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럴 가능성이 없다면 안 하거나 낮춰야 된다. 떨어지면 말고 그냥 1억 해볼게. 뭐 1억에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필라에 못 낼 이유가 없잖아. 꿈장사님이 들으면 또 어떤 얘기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아파트 해라. 근데 이 뒤에 이제 다른 물건은 아까 앞에 아까 안산의 재건축 대상인 빌라 그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측면이에요. 그런 물건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시간이 금방 가네. 이거 하나만 몇 개 남았어요? 마지막 정리도 해야 되니까 지겹죠? 몸이 막 비틀어지고 어차피 다 못하니까 잠시 쉬어갈게요.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